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저번 영상까지 해서 우리가 한국주택공사의 상품을 네다섯 가지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뭐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보험자리론, 집 살 때 빌리는 저당대출이죠. 그다음에 이제 디딤돌 적격대출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집을 살 때 또는 대환대출할 때 쓰는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있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주택 연금, 연금 가장 좋은 상품이에요. 자, 오늘은요 조금 이제 주제가 다른데 많이들 두려워하고 많이들 또 당하신 분도 있고 또는 당하기 직전에 알아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출 사기 사례하고 유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문자 왔던 거를 아마도 사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해봤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뭐 전문가 또는 그 분야의 지식이 있는 분들도 까딱 잘못하면은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 대출 사기라는 거는 뭐 당연히 대출 빙자해서 돈을 절취하는 거죠. 흔히 길을 가다 보면은 무담보 신용대출이다, 당일 대출 가능하다, 또는 요즘 문자 뭐 자주 옵니다. 뭐뭐 은행 이렇게 이제 문자들이 와서 뭐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정부 지원 상품인데 좋은 조건으로 몽땅 빌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이 휴대폰을 통한 안내 문자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대출 사기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금융에 관련되는 지식이 없거나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게 문제죠. 심대한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잘 방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대출 사기 유형을 보면 일단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그럼 물론 사기죠. 일단 돈 받으면 연락 끊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피해자는요 대출도 못 받고 돈도 날리고 뭐 그렇게 되겠죠. 또 사기범들이 대출 추진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는 뭐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개인정보죠.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불법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설사 사기범들로부터 실제 자금을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실제로 이들이 받는 이자는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보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출 사기의 유혹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형을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 유형인데요. 이러한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은요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공탁금이 필요하다 또는 보증금이 필요하다 또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또는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돈을 절취하거나 두 번째로는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조회 기록을 삭제 또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명목으로 작업비용, 전산작업비죠. 또는 보증금 이런 걸 달라고 속이는 수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일정 기간의 이자를 선납하게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면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뭐든 그게 뭐 보증금이건 뭐 공탁금이건
예치금이건 선납금이건 정상적인 금융회사는요 대출 상품을 파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대출을 명목으로 어떤 경우에도 먼저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모모 캐피탈사의 직원이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대출 신청서를 요구한 후에 대출 승인은 났대요. 났는데 신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모모 법무사 사무실에 누구누구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 라고 말하며 180만 원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이제 180을 보냈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180 날린 거죠. 신용정보와 함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거기는 이제 모모은행 실제로 KB였는데 모모은행 직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정부가 서민지원형 저리 대출이 이번 달 말까지 마감되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그 문자를 보고 무심코 상담 신청이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거기서 다시 전화가 와서 카카오톡 하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카톡 한다 그랬더니 그분의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와 함께 어떤 파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APK라는 파일인데 그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는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핸드폰에 깔고 거기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사 대출 심사를 제가 받아 놓을 테니 일단 깔고 카톡으로 문자 주세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에다 깔았어요. 깔았더니 이제 뭐 그분과 통화 과정에서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승인이 났다. 그래서 본사에서 전화가 갈 거다. 그러면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보내드린 한국정보인증의 인증번호만 입력하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기다렸더니 전화가 안 와요. 그러더니 다시 이미 계속 통화했던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우리 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이 났는데 이게 정부 지원 상품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급 정지를 걸어놨다. 우리도 내용을 모르니 금융감독원에 직접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봐라. 그래서 금감원 전화번호가 1332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해봐라라고 알려줘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전화를 받는 분이 금감원인데 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자 그러면 법무팀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가 30건이다. 이 각각의 신용정보를 해지하는데 건당 40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일단 보증금으로 4천 몇백만 원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건당 100만 원 든다 그랬대요. 그래서 약 4천만 원을 넣으면 그 보증금이라는 건 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전산작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난 거를 받으면 보증금도 즉시 입금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워낙 금액이 크니까 네이버에 뒤져봤죠. 금융감독원.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맞아요. 1332.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다시 그 은행 대출 담당자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조회 기록이 많다. 보통 2건에서 3건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먼저 선납을 해주기도 하는데 1,5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니까 1,500은 은행에 선납해 드릴 테니 본인은 2,500만 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아니면 대출을 취소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한 분이니까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인분들에게 전화했더니 야 그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했대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그 수사관 분이 혹시 앱을 깔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예, 카톡으로 받아서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무조건 100% 사기입니다. 그 앱을 깔면 어떤 전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1332 아까 금감원이었죠. 그럼 금감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기범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당겨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까딱하면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도 완전히 동일한 번호를 눌렀는데도 사기범한테 가는 거예요. 가야 될 때로 안 가고.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인데요. 대출금 가로채기 유형이라고요. 대출은 받았는데 중간에 사기범이 대출금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의 대출 사기범들은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여러 금융회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저리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든지 이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라고 유혹하는 유형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걸 우리가 전환대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전환 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더라 그 이야기죠. 또한 이 사기꾼들이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 후 사기꾼이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기꾼이 위조하는 서류가 보통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나 보험증서나 급여통장 같은 것 등인데 이러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당연히 문서 위조죄 아닙니까? 해당돼서 결국 위조한 사기범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텐데 안 잡히겠죠? 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신청자도 문서 위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기에 속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의 사례에는 뭐가 있느냐 봤더니 사기범들이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대출자 A라는 사람을 찾아서 A씨의 대출금 1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에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을 이용해서 은행으로부터 A씨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후 A씨한테는요 1천만 원 대출을 저리로 전환한 걸로 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자기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은행 예금으로 전환 대출된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대출을 받은 게 2천이더라 그 이야기죠.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고스란히 A씨가 싹 다 상환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유형은 대출 모집인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 모집인이라고 사칭해서 대출 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해버리는 유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경우 특히 이 휴대전화는 인터넷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이겠죠. 그래서 제3자에게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되고요. 휴대전화. 이러한 대출 사기를 벌이는 사기범들 중에는 피해자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후배일 수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친구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에게 이미 공인인증서라든가 심지어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끝난대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으로 은행이 이제 본인 확인할 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뭐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겠죠. 한편 대출 모집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대출 모집인 등록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러분 그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 대출 모집인인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섬뜩했는데요. 실제로
또 이제 어쨌든 그런 문자가 왔길래 제가 일부러 응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경찰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전화를 안 하는데 게다가 이제 여러분 개인 정보를 다른 데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포차를 사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그 사람 명의로 뭐 받아서 대포폰으로 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뭐 대단히 복잡한 세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출 사기 유형을 잘 알아두시고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은행은요 대출을 미끼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든 간에 뭐 보증금이든 공탁금이든 뭐든 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일단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의심된다. 그러면 어디다 전화하라고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112 전화하시면 뭐 잘 알려줘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연말에 여러분 금융사고 없이 행복한 연말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방송 원고는 양이 좀 많습니다만은 방송 원고는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재테크닥터에다 올려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구독 누르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아침 8시 지하철에서 뵙겠습니다.